여러분,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 불이 나면 무조건 다 터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스프링클러는 방식에 따라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방식을 모르면 현장에서 엉뚱한 설비를 달게 됩니다. 저도 현장 초반에 준비작동식과 습식을 혼동해서 설계 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 살수식 4가지 방식의 차이, 어떤 건물에 어떤 방식을 써야 하는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스프링클러 설비가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설비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구성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수원입니다.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입니다. 둘째, 가압송수장치입니다. 물의 압력을 가해서 보내는 펌프입니다. 셋째, 배관입니다. 물이 이동하는 통로입니다. 넷째, 헤드입니다. 물을 실제로 뿌리는 장치입니다. 이 4가지가 하나로 연동돼야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설비가 작동하는 방식이 4가지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완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습식이라는 이름처럼 배관 안에 항상 물이 채워져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화재가 나면 열기가 올라갑니다. 헤드 안에 유리 앰플이 열에 의해 깨집니다. 배관 안에 이미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헤드가 깨지는 순간 바로 물이 나옵니다.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방식입니다. 습식의 장점입니다. 구조가 단순합니다. 헤드가 깨지면 즉시 방수됩니다. 유지 보수가 쉽습니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습식의 단점입니다. 배관 안에 물이 항상 있어서 겨울에 동파 위험이 있습니다. 영하의 온도가 되는 공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작동 시 바로 물이 쏟아집니다. 습식 적용 장소입니다. 일반 사무실, 아파트, 호텔, 백화점 등 영상의 온도가 유지되는 모든 실내 공간에 사용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방식입니다. 현장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리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주방 천장에 습식 헤드를 달았는데 조리 열기에 헤드가 오작동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방처럼 열기가 많은 공간은 헤드 온도 선정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건식이라는 이름처럼 배관 안에 물 대신 압축 공기나 질소가 채워져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화재가 나면 헤드가 열에 의해 깨집니다. 배관 안에 압축 공기가 먼저 빠져나갑니다. 그 후 밸브가 열리면서 물이 배관으로 들어옵니다. 물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건식의 핵심 특징입니다. 건식의 장점입니다. 배관 안에 물이 없어서 동파 위험이 없습니다. 냉동창고, 주차장, 지하공간 등 추운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식의 단점입니다. 헤드 개방 후 물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습식보다 초기 소화 속도가 늦습니다. 압축 공기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식 적용 장소입니다. 냉동 냉장창고, 영하의 주차장, 외부 개방 공간 등 동파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에 사용합니다. 현장 팁 드립니다. 건식 설비 감리할 때 배관 내 압축 공기 압력이 유지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압력이 낮으면 밸브가 오작동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방식입니다. 컴퓨터실, 서버실, 박물관, 도서관처럼 물에 의한 피해가 더 클 수 있는 공간에 사용합니다. 작동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관 안에는 물 대신 대기압 상태의 공기가 있습니다. 헤드가 열에 의해 깨져도 바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지기가 화재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감지기가 작동하면 준비작동식 밸브가 열립니다. 그때 배관으로 물이 들어오고 헤드에서 방수됩니다. 즉, 헤드 개방과 감지기 작동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물이 나옵니다. 준비작동식의 장점입니다. 오작동으로 인한 수선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헤드가 깨져도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억 원짜리 장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준비작동식의 단점입니다. 구조가 복잡합니다. 감지기와 반드시 연동돼야 합니다. 설치 비용이 더 높습니다. 준비작동식 적용 장소입니다. 컴퓨터실, 서버실, 전산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의료 장비실, 반도체 공장 등 물에 의한 피해가 극도로 큰 공간입니다. 현장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리한 대형 데이터 센터에서
준비 작동식 밸브와 감지기 연동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감지기 작동 신호를 입력했는데 밸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연동 배선이 잘못 연결된 경우였습니다. 즉시 재배선 지시를 했습니다. 준비 작동식은 연동 테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치만 하고 테스트를 안 하면 화재 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장에 감지기가 2개씩 나란히 붙어 있다면 바로 이 준비 작동식 시스템일 확률이 높습니다. 교차회로 방식으로 감지기 2개가 동시에 작동해야 밸브가 열리는 방식입니다. 오작동 방지를 위한 이중 확인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입니다. 일제 살수식은 개방형 헤드를 사용합니다. 다른 방식과 달리 헤드가 처음부터 열려 있습니다.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수동으로 기동장치를 누르면 일제 개방 밸브가 열리면서 연결된 모든 헤드에서 동시에 물이 쏟아집니다. 특정 구역 전체에 한꺼번에 물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일제 살수식의 장점입니다. 특정 구역 전체를 순식간에 물로 덮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번지는 화재에 효과적입니다. 일제 살수식의 단점입니다. 물 사용량이 매우 많습니다. 오작동 시 피해 범위가 넓습니다. 일제 살수식 적용 장소입니다. 무대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 화재가 빠르게 번질 수 있는 특수 장소에 사용합니다. 일반 건물에서는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스프링클러 방식별 감리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설계 도면에서 방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습식인지 건식인지 준비작동식인지 일제 살수식인지 반드시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방식에 맞는 밸브가 설치됐는지 확인합니다. 습식 건물에 준비작동식 밸브가 달리면 안됩니다. 셋째, 준비작동식이라면 감지기 연동 테스트를 반드시 실시합니다. 넷째, 건식이라면 배관 내 압축 공기 압력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헤드 온도 색상이 설치 장소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주방은 높은 온도 헤드, 일반 사무실은 표준 온도 헤드입니다. 오늘 핵심을 4줄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습식은 배관에 물이 항상 있다. 가장 빠르고 일반적인 방식. 둘, 건식은 배관에 공기가 있다. 동파 위험 장소에 사용. 셋, 준비작동식은 감지기 연동 필수 후 컴퓨터 실서 거실에 사용. 넷, 일제 살수식은 개방형 헤드, 무대부 등 특수 장소에 사용. 다음 편은 스프링클러 헤드 완전 정복 편입니다. 색깔마다 온도 기준이 다른 이유, 폐쇄형과 개방형 헤드 차이, 현장에서 헤드 선정 실수 사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빠르게 업로드 하겠습니다.